경제와 정의를 다 잡는 KBS 홍사훈 기자. 경제 정보를 이렇게 재미있게 알려드리는 프로그램은 홍사훈의 경제쇼 플러스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홍사훈의 경제쇼 플러스. 저는 경제와 정의를 다 잡는 홍반장 KBS 기자 홍사훈입니다. 최근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자녀가 있는 가구의 경우 가족 전체 한 달 밥값과 주거비를 더한 만큼의 돈이 자녀 학원비로 나갔고, 특히 가장 많은 비용이 들어간 사교육은 역시 영어였다고 합니다. 영어 교육에 그 많은 돈을 쓰면서 이렇게 우리가 목맬 수밖에 없는 건지 오늘 좀 자세히 진단해 보겠습니다. 영어 계급사회의 저자, 미국 솔즈베리대 정치학과 남태현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처음 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미국에서 지금 잠깐 나오신 거예요? 예, 한 달 한 반 정도 연구차 나왔었습니다. 그렇구나. 예. 그리고 경제쇼의 분위기 요정 네. 오윤혜 씨도 나오셨고요. 네, 안녕하세요. 두 아이의 엄마 오윤혜입니다. 오늘 그리고 원래 미국인 그 학생 한 분 오시로 돼 있는데 네. 조금 있으면 이제 도착할 거예요. 자, 먼저 남 교수님. 네. 저희가 모신 게 10여 년 전에 그 영어 계급 사회라는 책 내셨잖아요. 그게 사실 굉장히 인상 깊었다고 해서 영어 계급 사회 제목이 사실 저는 딱 제목이 와닿거든요. 네. 지금도 그렇다고 보십니까? 예, 물론입니다. 뭐 크게 이렇게 변하지 않았고 오히려 뭐 시간이 지나면서 예. 그때 봤던 문제들이 더 심해지면 심해졌지. 네. 뭐 그 영어 계급 사회라는 것이 바뀌진 않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영어 능력에 따라서 계급이 정해진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은.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말 자체가 좀 의미가 몇 가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우선 첫째로 이 원래 계급이란 말이라는 게 사실 생각을 하면 우리가 보통 쓸 때 양반, 뭐 노비, 그러니까 태어났더니 양반이고 태어났더니 뭐 노비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저 변하지 않는 그런 걸 말을 쓸 때 예. 계급이란 말을 쓰잖아요. 네. 예. 근데 그런 것처럼 우리도 제가 보면 예. 영어도 마찬가지로 태어났더니 예를 들어서 나는 뭐 대치동에 태어나 있고 뭐 나는 태어났는데 강북 저 어디에 태어나 있으면 그 두 사람이 가지는 그 영어의 갭이 그걸 따라잡기가 힘든 그러니까 아무리 개인이 노력을 해도 따라잡기 힘든 그러니까 아무리 사람이 노력을 해도 노비가 양반이 못 되듯이 예. 좀 그런 게 좀 크다 그 벽이 크다 네. 그 현실적으로 개인이 넘을 수 없는 벽이 예. 크고 좀 약간 퍼머넌트한 예. 그런 갭이다라는 뜻에서 제가 그런 말을 썼고요. 그게 달라졌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영어를 잘하느냐 못하느냐 그게 물론 부모의 능력에 따라서 그런 좋은 학원을 다니느냐 안 다니냐에 따라서 그 계급이 생겼고 그 계급이 결국은 영원히 그 사람 인생을 갖다가 좌우하더라 계급을 만들더라. 예, 그렇죠. 의미죠? 공고화되고 오히려 더 강화되고 네. 그런 것을 좀 그 책에서 지적을 했고요. 네. 뭐 변한 게 없지 않는가. 그렇게 그거에 생각합니다.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신 겁니까? 이 책에서는 그거를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죠. 그런 현상을 지적을 한 거고요. 현상이요? 예, 그 현상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좀 탐구를 해보고 이런 게 원인이 아닐까 그래서 생각을 좀 해봤었습니다. 그렇게 미친 듯이 영어 사교육을 시켰더니 시켰던 동네 아이들이 정말 그 신분 상승이 아니 그 계급 사회에서 성공을 했습니까? 그런 사례들이 많아졌다는 것까지 교수님은 밝혀내셨습니까? 아니요, 뭐, 현실적으로 그렇죠. 뭐 현실적으로 그렇지. 그렇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대치동에 강남에서 태어나서 강남에서 영어 공부를 하고 강남에서 쭉 커서 그 애들이 대부분 서울대학교를 가고요. 뭐 스카이대를 그렇죠. 속이 말하면요. 네. 그게 보면 그다음에 뭐 우리가 그 여러 가지 볼 수 있는 그런 계급을 꼭 그게 계급은 아니겠지만 성공과 실패를 굳이 말하자면 성공과 실패를 나누는 여러 가지를 보면 네. 뭐 계속 그 강남에 돈 많고 사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 간의 갭이 분명히 존재를 하고요. 뿐만 아니라 계속 그게 벌어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거 물론 지금 영어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뭐 영어는 어떻게 보면 그런 현상에 조금만 하나의 아주 심각한 눈에 잘 보이는 증상이고 또 하나 꼭 뭐 증상이고 동시에 또 그런 그 나눔을 공고화시키는 원인이기도 하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그 미국 그 대학에서 강의하시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 그 영어 계급 사회 거기서도
한국인의 영어는 국제용이 아니라 내수용이다 이렇게 말하셨어요. 네네. 대충은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습니다. 네네. 그래도 좀 전형적인 내수용 영어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hello, I'm fine, thank you, and you 이거잖아요, 내수용이. I'm a student. 이거 사실은 뭐 제가 이렇게 말씀을 안 드려도 모든 분들이 진짜 그걸 느끼실 거예요. 그다음에 네, 맞아요. 그 라디오나 아니면 뭐 버스에서 보면 저도 예. 버스에서 본 것 같은데 이렇게 앉아 있으면 앞에 광고가 이렇게 써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네.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 기억에는 뭐 당신이 뭐 10년간 배운 영어 몇천 10분도 영어를 못한 예. 뭔지 하여튼 못하면 소용이 없는 것이다라는 말을 광고 구절이 있는 거 보면 네. 그만큼 사람들이 그걸 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네, 영어에 비해서 투자한 시간과 비용 대비 실제 외국인을 만났을 때 예. 그 활용도가 낮아진다. 낮아지고 그러니까 국제영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뭐 나이가 외국에 나가서 아니 외국에 나가서가 아니죠. 어떻게 보면 외국의 그런 문물을 공부를 하고 그다음에 그 사람들하고 소통을 하고 그렇게 하는 데서 내가 좋아하는 분야에 그런 것을 내가 써서 씀으로 해서 그다음에 내가 뭐 공부를 더 하게 되거나 아니면 내가 사람을 더 만나고 그러면서 뭐 내 스스로 발전을 기하고 이게 사실은 이 외국어를 배우는 주 목적인데 네. 한국에서의 그 영어 교육은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한국에서 좋은 대학. 길동이와 네. 뭐 옆에 있는 순이와 누가 더 영어를 잘하느냐를 계속 가르는. 그러니까 누가 더 영어를 조금 더 그 옆에 있는 사람보다 잘하는가에 초점이 붙여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험이라는 것이 이 사람이 그 외국 문물을 어떻게 얼만큼 받아들이는지, 그다음에 얼만큼 이해를 하는지, 그것을 얼만큼 내가 생각을 할 수 있는지, 그것을 얼만큼 내가 내 지식으로 풀어낼 수 있는지를 묻는 게 전혀 아니고요. 그냥 뭐 너는 문법을 얼마나 더 아느냐, 뭐 문법도 중요하겠죠. 근데 계속 그 지식이 아니고 능력이 아니고 구분을 짓기 위해서 계속 쓴다. 그런 면에서 내수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교육을 하고 있다. 맞아. 입시 위주의 교육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죠.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한 목적이니까. 저야 뭐 애가 다 커서 그런데 윤혜 씨는 지금 애가 어리잖아요. 네. 영어 교육 같은 거 학원 같은 거 보낼 거 아니에요. 전혀 안 보내고 있거든요. 저는 이제 유일하게 서울에 살면서도 제 주변에 그런 분들이 없긴 한데 제가 오늘 방송을 위해서 제가 전혀 사교육을 시키지 않지만 대치동에 살고 있는 그 아이들을 사교육 시장에서 열정적으로 이제 이끌고 있는 엄마들을 만나서 얘기를 나눴어요. 도대체 사교육비가 얼마나 드는지 영어를. 기본적으로 영어 유치원을 보내게 되면 한 200에서 250인데 월에 만약에 방과후까지 좀 더 보낸다. 그러면 200이 좀 넘게 되고 여기서 되게 제가 또 여기서 몰랐던 사실은 엄마들 사이에서 되게 유명한 학원이 있어요. 이 학원을 가기 위한 레벨 테스트를 보는 거예요. 이 학원을 위한 레벨 테스트를 보통 과외를 받는데 이게 회당 20만 원이에요. 이거를 집중적으로 받게 되면 한 달에 이 과외비만 한 400만 원 정도가 나와요. 그러니까는 유치원비랑 이걸 합치면 한 600만 원 정도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학원을 보냈어. 보내면 다행이죠. 근데 이 학원과 또 연계되어 있는 비영리 국제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이 엄마들은 이 플랜이 진짜 영어에 목숨 걸었다고 느끼는 게 이 학원을 보내고 이 학원과 연계된 국제학교를 보내면 이 학교는 인가가 안 됐기 때문에 뭐 이 아이가 외국으로 대학을 가지 않을 거면 이제 검정고시를 또 바로 준비를 해야 되는 이렇게 확 나뉘더라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진짜 열정적으로 영어만 시킨다면 600만 원, 그러니까 1년이면 7천만 원 정도의 돈을 아이의 영어를 위해서 쓰고 있더라. 아까 비영리가 아니라 비인가 국제학교, 비인가. 국제학교로 그래서 600만 원? 와,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근데 600만 원이 너무 큰 돈이고 말씀하신 게 더 충격적인 게 유치원이잖아요. 네, 초등학교 전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이 그 아동이 유치원에 들어가는 아동이 고등학생이 됐을 때 도대체 얼마나 쓸 것인가. 그 상상을 해보면 진짜 무시무시한 돈인데 제가 들은 소리가 있어요. 또 왜냐하면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게 이게 600만 원이라는 예를 들어서 500만 원이라고 치고요. 이 너무 큰 돈이고 이 통계로도 보면 그 작년에 통계가 보면 사교육비가 그 전체 학생들 그러니까 뭐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 때까지 전부 뭉뚱그려서 평균을 낸 게 12만 원인가가 영어에 쓰이는 거거든요. 국내요? 우리나라에.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그 평균이라는 게 사실 그 되게 이렇게
정확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죠. 되게 이쪽에 스큐가 한쪽이 한쪽 워낙 쏠리는 크니까. 많으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이 10만 원인데 지금 이렇게 쓰는 사람들이 저쪽으로 쭉 네. 끌고 올라가면 사실은 이 밑에 10만 원보다 훨씬 못 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그렇지. 저는 빵원. 빵원 뭐.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말씀하신 금액 자체도 굉장히 놀라운 것이고 그거를 큰 픽처로 생각을 해봤을 때는 또 더 놀라운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그 영어를 우리 사람들이 너무 많은 돈을 쓴다 자체도 문제지만 네.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너무 많은 사람들은 또 돈을 못 쓰고 있는데 그러므로 해서 그 벌어지는 갭 자체도 격차가 너무너무 크다. 그러니까는 아까 제가 뭐 맨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치동에 태어난 사람하고 강북 어디에 태어난 사람하고 그게 우리가 그 두 사람을 이렇게 딱 앉아놓고 인터뷰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네. 보통은. 근데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그게 그 갭이라는 것이 진짜 너무너무 클 것이다. 그리고 커져만 갈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점점. 근데 그만한 돈을 쓰는 거는 말씀하신 대로 영어 때문에 그 애의 인생이 계급이 달라지니까는 그 부모 입장에서 쓰는 거잖아요. 네. 그걸 갖다가 현실이 그런데 쓰지 말라고 할 수 없습니다. 보이니까 눈에. 그렇지. 자 그러면은 이게 사실 그 영어 교육이라는 게 이 교육도 아니고 그런 그 내수형 영어에 몇백만 원을 쓰면서 이런 계급을 갖다 점점 더 공고화시키는 게 누구나 이거 안 맞는다는 거 알아요. 근데 왜 이런 계급을 우리는 없애지 못하는 걸까요? 그러면은? 이건 뭐 제 생각에는 예. 사실 그 질문은 제가 방송이 끝날 때쯤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네. 제가 이 책을 쓸 때는요. 예. 이게 좀 약간 사회적인 문제라 생각을 했었어요. 예. 경제적인 문제고 지금 말씀하신 것들처럼 예.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의사고 치과 의사여서 우리 애한테 이거 너도 치과 의사를 해. 그럼 너 치과 의사를 하려면 지금 유치원부터 해가지고 영어를 해야 된다. 그래서 너도 커서 잘 살고 싶지 않니? 그럼 요즘에 요즘에 학생들이 영어하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 알아듣고 열심히 한다 하대요. 그런 식으로 공고가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그거를 못하는 사람들은 계속 도태가 되는 것이고요. 예. 근데 그런 것이 굉장히 크다고 중점을 두고 제가 책을 썼고요. 예. 그 이후로 제가 좀 생각을 더 많이 해보고 한국 사회도 보고 미국도 보고 하면서 생각을 한 것이 그거 자체만으로 사실은 힘든 것인데, 그러니까 예. 그거 자체만으로도 이 영어 망국병이라는 것을 고치기 힘든 상태인데 예. 그것뿐만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네. 그것은 좀 경제적인 것이나 뭐 제가 정치학자다 보니까 예.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것일 수 있겠는데요. 예. 이게 한국 사회의 어떤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뭐 미국 중독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한국 사회가 갖고 있는 미국 중독의 아주 좀 이 일부가 아닐까. 그렇기 때문에 중독이 됐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내가 중독이 된지도 모르고 술 취한 사람이 내가 술 취한지 모른다 그러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우리가 미국에 중독이 돼 있는데 그거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더 공고화되고 더 고치기 힘든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미국 중독이라는 말씀은 예. 뭐 저도 마찬가지고요. 뭐 저도 뭐 당장에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해서 미국에 살게 됐는데요. 예. 그러니까 뭐 한국 사회가 굉장히 그 미국에 의존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로 경제도 그렇고 예. 뭐 안보도 그렇고 뿐만 아니라 뭐 일반적인 뭐 팝 문화도 그렇고 뭐 이제 요즘에야 뭐 K-팝 해가지고 요즘에 하지만 뭐 그 전까지는 옛날에 우리 세대는 팝송. 뭐 팝송 많이 듣고요. 뭐 마돈나, 마이클 잭슨부터 시작해서 마이클 조던, 뭐 농구 보고 다 그런 것이 예. 다 미국에 굉장히 익숙하잖아요. 예. 그다음에 그 뭐 지금 한국의 뭐 고위 모르겠습니다. 뭐 공직자 여러분들이라든지 뭐 재벌들이라든지 뭐 많은 사람들이 뭐 자식이 유학하고 본인도 유학을 갔다 오고 많은 수가 미국을 유학을 그러니까 물론 유학을 미국 가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예. 근데 어쨌거나 그 이유는 뭐 논의를 하더라도 그 결과는
우리나라 한국 사회 그 엘리트들이 굉장히 또 그 미국에 친숙하고 굉장히 미국적인 사고를 하고 아니면 미국을 바라보는 사고를 하게 되고 자연하게. 예. 그래서 그런 어떤 정치, 사회, 경제, 안보 모든 면에서 굉장히 그 의존도가 높다. 예. 그런 면에서 그러니까 그 자연히 예. 그 영어 그 자체도 예. 그런 것이 영어도 그걸 영화에. 하는 게 예. 영화에 더 집중하고 여기에 사람들이 다 몰입할 그런 수밖에 면에서. 없는. 예. 그다음에 거기서 빠져나오기 힘들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동안에 네. 뒤늦게 우리 미국에서 온 네. 그 한국 이름이 한행운 씨예요? 이름 도착하셨습니다. 네. 네, 고생하셨습니다. 괜찮습니다. 뭐 늦게 오셨으니까 잠깐 본인 소개 좀 잠깐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한행운입니다. 저는 미국에서 온 학생입니다. 전 지금 고려대 학교에서 한국역사학과 대학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보다 한국말 딕션이 더 좋으시네요. 아니요, 아직 많이 서툽니다. 얼마나 되셨는데 한국에 오신지요? 저는 이번 달은 그 1년 돼요. 1년. 마이크를 조금만 좀 가까이 해주시고. 1년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한국말 잘하신다고요? 아, 교수님보다 더 잘하시는 것 네, 같죠? 그러신 것 같은데요. 그건 네. 확실합니다. 네. 제가 10년 동안 한국말을 해왔습니다. 이제 어릴 때부터 독학을 해서 이제 미국에서요? 네. 오. 그래서 거의 모국어랑 같은 시기에 이제 배우고 하게 되어서 네. 조금 영어보다 조금만 더 자연스럽습니다. 아니, 미국에서 한국말을 그러니까. 왜 그렇게 10년 동안이나 하셨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약간 한국 역사 덕후로 살아서요. 어머나.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독학을 시작해서 예. 이제 한국말을 조금씩 배우게 되었습니다. 아. 그래서 배우면서 이제 한국 꼭 가야겠다. 이제 네. 대학원도 한국에서 다니고 싶다는 꿈을 이제 가지게 돼서 예. 네.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국말 뭐 이렇게 과외를 받거나 뭐 사교육을 하신 건 아니고요, 미국에서? 네, 혼자서? 그거는 제가 한국말을 배웠을 당시에 아직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학교 돌아가기 나서 이제 조금씩 수업을 듣게 되었는데 네. 그 전에 한 5에서 6년 동안 혼자 해왔습니다. 제가 원하는 교육이 바로 이거거든요. 사교육 없이도 자기가 좋아하면은 찾게 되고 그러면 습득하게 되면 좋아해서 습득하게 되면 이렇게 내수용이 아니라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언어가 되더라. 아, 그런데 한국말이 너무 억양이나 이런 것도 완전히 한국 사람이라서 미국인 진짜 맞으시죠? 영어 할 줄 아세요? 프리토킹 어떻게 내수용 영어 한번 시작해 보시겠습니까? 슬프게도 한국에 살면서 영어를 많이 깜빡하고 있습니다. 과외 경험이 정말 많으시다고 해가지고 이 네. 한국의 사교육 시장에 대해서 오히려 더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은데. 네. 네. 그 아직 많이 알지는 못했지만 네. 이제 어릴 때부터 이제 영어 교육을 많이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한국에 처음 왔을 때 아무래도 저에게 가장 쉽게 얻을 수 있는 직장은 이제 뭐 영어 선생님. 네, 영어 선생님이나 이제 과외하는 그런 자리여서요. 이제 네. 친구들 통해서도 많이 배우게 됐습니다. 이제 어린 친구 이제 초등학생 때부터 그리고 그 전에도 이제 영어 교육을 많이 받게 되는 상황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엄마들이 가장 당부하는 게 뭐예요? 이렇게 교육을 맡길 때 한국 엄마들이 일단은 어디 나라가 어디냐이라는 질문이 제일 먼저인 것 같아요. 네. 이제 그 미국에서 온 선생님들을 조금만 더 선호하는 맞아. 그런 많이 느낌이, 선호하죠. 많이 듭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 영국에서 오신 선생님들, 이제 학원들은 특히 그런 선생님을 이제 출신을 보는구나. 집중적으로 찾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는 이제 뭐 유럽에서나 이제 미국에서 오신 선생님들에게는 많이 유리하지만 이제 영어를 집중적으로 하는 다른 국가들에서 온 선생님들은 조금 가려하는 그런 느낌이 좀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좀 슬픕니다. 아니, 제가 궁금한 게 네. 두 분 어차피 남 교수님이나 우리 행운 씨 같은 경우에 미국의 경험이 많으니까 우리나라 그 아이들 학생들이 영어에 대해서 목을 매는 경우가 많잖아요. 학부모들이 영어 잘해야 된다고 있는 돈 없는 돈 바리바리 싸갖고서는 학원 보내고 과외시키잖아요. 미국에 있는 학생들도 다른 나라 뭐 예를 들어서 한국어는 아니겠지라도 뭐 불어나 뭐 스페인어나 이런 거를 갖다가 이렇게 한국
애들처럼 이렇게 시켜요? 그럼 그렇지. 그런 점이 많이 슬픕니다. 약간 미국에서는 아예 안 하고 있지는 않지만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그 2개 국어 이제 제2 외국어를 네. 그거 이제 배우게 되는데 그 전에는 오직 영어에만 집중되어 있는 교육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한국말을 처음 배웠을 때 이제 주변에 있는 선생님들이나 부모님이 왜 영어를 집중하지 않느냐 그렇게 하다 보면 너의 영어 실력이 조금 둔화되면 어떡할 거냐 우와. 이런 식에서 많이 오는 것 같아요, 미국에서는. 아메리칸 퍼스트가 랭귀지에도 포함이 되나 보네요. 영어 최고? 저희 그 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한테 네. 그 저희가 이제 제가 있는 곳이 그 뭐 한국말 치면 뭐 정경대는 아니고 하여튼 뭐 그런 데가 단과대가 네. 저희가 있는데 저희 단과대에서는 제2 외국어를 그 하라고 합니다. 의무적으로? 의무적으로 네. 하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학생들을 이렇게 쭉 보면 네. 대부분의 학생들이 되게 그 아주 초급 스페니쉬를 다 많이 하는데 아주 네. 초급밖에 안 해요. 못 해요. 그러니까 그 중에 뭐 글쎄 한 10명이면 그나마 좀 뭐 그 아주 초급인 상태를 넘어서는 학생은 뭐 한 10명 중에 1명, 2명 있을까? 의욕이 별로 없거든요. 다른 언어를 배움에 의욕이 있어서. 거의 없죠. 그러니까 영어- 정말로 이렇게 지금 뭐 행운 씨처럼 내가 너무 뭐 어떤 거에 흥미가 있고 내가 뭐 엄마가 어디 사람이거나 아니면 뭐 내가 특정한 어떤 내가 뭐 이걸 꼭 해야 돼서 했다 아니면 어디 가서 살아봤다 그러고 아니고선요. 즉 제2외국어를 이렇게 능통하게 뭐 몇 년을 뭐 한국처럼 뭐 12년을 뭐 말도 안 되는 일이군요. 일입니다. 저 행운 씨가 그런 팁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국에서 진짜 한국 사람도 한 분도 안 계시는데 이렇게 한국말이 유창할 수 있는 거는 어떤 방법으로 한국어를 공부하고 좋아했기 때문에 학습 방법을 알려주시면 거꾸로 우리 여기서 드라마일 것 같은데. 사교육 없이 정답입니다. 아 드라마? 아니 프렌즈 아무리 봐도 안 늘던데 나는. 저는 약간 특이한 거일 수도 있는데 저는 한국말을 처음으로 배웠을 때 네. 한 1년 동안 영어를 아예 안 했어요. 그게 가능해요 미국에서? 가능하진 않지만 가능하게끔 만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우와. 이제 뭐 주변 사람들이나 이제 특히 네. 부모님들 너무 죄송하지만 네. 이제 집에서도 학교에서도 이제 말을 하고 있다면 한국말로 하는 거였어요. 혼자서? 그래서 집에서도 엄마 아빠 동생들이 다 한국말을 조금씩 배울 정도로? 수 있는, 네. 행운 씨랑 대화를 하려면 한국말을 할 줄 알아야 되는군요. 네, 그래서 덕후 맞네. 와. 그래서 제 엄마에게 이제 엄마 나 정말 라면 먹고 싶다. 어머머머. 안 돼라고 할 만큼의 이제 한국어도 이제 조금씩 배우고 이제 어느 시점부터 그냥 얘는 그냥 한국말을 엄청 많이 배우고 싶어 하는구나 이렇게 그냥 인정을 하고 그냥 냅두었던 것 같아요. 네. 하긴 우리나라 학원에서 뭐 학교에서 이렇게 배우는 교육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제교육의 내수형이라고 하셨잖아요. 그거 저는 100% 동의하는 게 저도 사실 제가 KBS에서 연수를 보내줘서 미국에 1년 동안 연수를 간 적이 있어요. 정말요? 저는 좀 일찍 갔다 왔어요. 1999년도에. 네. 그때 가보면은 금요일 날이 영어가 제일 잘 됩니다. 왜요? 왜냐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학교 가서 계속 영어로 어쨌든 안 되는 영어로 계속 뭘 말을 해야 되니까 네. 하다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일요일 집에서 이제 식구들하고 또 옆에 한국 한국말 사람들하고 잔뜩 하면은 오늘 월요일에 이제, 다시 리셋됩니까? 그러면은 월요일이 영어가 그렇게 안 되는 거야. 이 정도로 다 끊고 정말 독하게 하셔가지고 한국말을 하신 거군요. 그리고 약간 미국의 입장에서는 약간 학교에서 대부분 아이들이 이제 집에서 영어 말고는 더 하나의 언어를 하기 때문에 특히 약간 다른 언어의 교육을 집중적으로 하지 않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제 경우에는 제가 쿠바 사람이에요. 저희 엄마 아빠 두 분 다 이제 스페인어를 하셔가지고 네. 저는 이제 먼저 스페인어를 배우고 그 다음에는 이제 학교를 통해서 영어를 배웠거든요. 그래서 그런 배경에 있는 아이들이 이제 대부분 더 많으니까 약간 그 다른 언어보다 영어를 먼저 교육시켜야겠다는 약간 그런 마음이 더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대부분 이제 집에서 다른 언어를 하는 가족분들은 이제 집에서 아직
아주 이제 영어를 못하게 합니다. 왜냐면 어차피 학교에 가서 그치, 다 영어를 하니까. 배우기 때문에 그 약간 그 2세대에 온 아이들은 약간 영어를 학습하되 모국어를 잊는 그런 경우가 더 많아서 이제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남 교수님 어쨌든 지금 한국에서의 그 영어 교육이 좀 과도하다 그리고 잘 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지금 보시는 거잖아요. 그럼 이 수혜를 누가 받는 겁니까? 애들이 받는 거는 아닐 것 같고 누가 그럼 그 과실을 얻어가는 겁니까? 일단은 그 영어 그 교육 시장이 돈을 버는 게 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일차적으로. 지금 뭐 제가 뭐 봐도 뭐 몇 조의 시장인데요. 예. 그러니까 뭐 그 어른들의 지금 그 2022년에 그걸 보면 사교육비 총액이 26조거든요. 영어만요? 아니요. 총액이. 총액이. 근데 거기서 한 3분의 1이 영어라고만 쳐도 예. 뭐 8조, 9조 뭐 이런 돈이고요. 그다음에 뭐 그 성인들의 그 회화에 들어가는 그 시장도 몇백억의 예. 시장이고, 막 그러니까 이 상상도 알 수 없는 시장이에요. 예. 그다음에 뭐 아시겠지만 뭐 서점을 가도 항상 보면은 뭐 베스트셀러를 보면 뭐 항상 껴있는 게 무슨 토익 무슨 토익이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돈을 버는 게 또 굉장히 큰 것이고요. 예.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수혜를 많이 보고요. 그다음에 뭐 당연히 학원도 마찬가지고요. 말씀하신 예. 것처럼 뭐 몇백, 그다음에 제가 뭐 얘기를 들어보면 어디에서는 뭐 고등학생들 이렇게 그 미국 학교 보내주는 것을 네. 도와주는 뭐 코디네이트하고 뭐 원서 에세이 써주고 학교 해주고 그런 거 도와주는 데서도 돈을 엄청 많이 그것도 따로 시장이 형성돼 있습니다 지금. 예, 그러니까는 그 영어 학원을 가지만 만약에 그 학원에서 그런 걸 도움을 받으면 그것도 몇백. 그래서 거기서 일하는 사람 얘기를 들어봤는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런 사람들은 한 달에 영어에만 1,000만 원씩 아주 우습게 쓴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버는 돈이 일단 너무너무 크고요. 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아주 직접적인 수혜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걸 뭐 제가 정치학 교수라서 자꾸 그게 보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다만 돈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예. 그다음에 한국의 그 어떤 그 경제, 사회, 뭐 정치의 어떤 엘리트들이 누리고 있는 어떤 권력이라면 권력이고 특권이라면 특권일까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런 걸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제 중에 하나가 저는 영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런 거를 잘 함고 돈을 많이 쓰고 그렇게 해서 뭐 영어를 잘하게 됨으로써 그것을 못하는 사람들, 그거 못 쓰는 사람들하고 계속 선을 그었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자기들은 좀 더 멀어지고 못 하는 사람으로부터. 그러니까 그러므로 해서 그 사람들이 어떤 사회 지도층이 되고 경제를 이끄는 사람이 되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당장 뭐 다른 비즈니스를 하고 그런 걸 돈을 딴 걸로 벌고 영어 사교육에 들어가 있지 않더라도 예. 그 사람들이 그런 이치에 있게 된 것도 영어가 크기 때문에 예. 그런 사람들의 그 사람들도 수혜자가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당연히 그렇죠. 저는 엄마의 입장으로 봤을 때 엄마들이 사교육에 정말 이렇게 목숨을 거는 이유가 소위 출세의 길, 성공의 길이 너무 좁은 것 같아요. 좋은 대학을 나오고 대기업을 들어가고 이런 루트들이 너무 어떻게 보면 돈과 시간과 노력을 하면 거기에 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고 그게 이제 성공적인 삶이라고 믿고 하지만 다른 부분에 있어서의 기회가 많이 없다 보니까 대한민국에는 그러다 보니까 더 그쪽으로 더 몰리는 게 아닌가. 미국은 기회의 땅이라고 하셨잖아요. 내가 닭공장에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시드머니 이렇게 모아가지고 가게를 열든 아니면 다른 창업을 해도 내가 이걸 키워갈 수가 있는데 대한민국은 너무 이 파이가 성공의 파이가 좁으니까 그 좁은 문을 들어가기 위해서 예. 누구나 다 성공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교육 시장에 더 목매는 게 아닌가. 기회가 많다면은 과연 이렇게 영어에 목숨을 걸까. 저도 그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아까도 지금 제가 어떻게 뭐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게 이 영어의 광풍이라는 것은 정말로 이 한국의 사회 양극화에 그냥 눈에 띄는 증상의 중에 하나일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증상에 비슷한 증상 중에 하나가 그 출산율이 떨어져서 그런 것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게 다 너무나 그 극심한 경쟁 때문에 나오는 병폐잖아요. 예. 뭐 증상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와 저는 이것도 궤를 같이 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한국 사회가 너무너무 아프기 때문에 그 아픈 게 양극화로 인해서 너무너무 아프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이렇게 죽어나가고 사람들이 돈을 다 이렇게 쓰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좀 기회를 정부에서도 그렇고 사회가 좀 이렇게 이 문제 양극화의 문제를 좀 논의를 하고 해결책을 찾는데 좀 더 발벗고 나서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뭐 경제쇼에서도 가끔 제가 얘기를 하는데 우리 사회의 교육의 문제는 뭐 얼마 전에 대통령도 뭐 그래서 뭐 그 입시 카르텔 뭐 교육 카르텔에서 이거 때려잡겠다고 맞아요. 하는데 교육의 문제 100번 고쳐봐도 우리 수십 년간 많이 고쳐봤잖아요. 절대 안 고쳐집니다. 교육 이후에 이 애들이 나가서 그 임금 노동시장에 나가서 벌어들인 소득의 임금의 격차가 너무나 큰 걸 다들 알고 있는데 영어 잘하면은 500만 원 받고 영어 못하면은 100만 원 받는 이 현실을 너무나 잘 아는데 어떤 부모가 포기할 수 이걸 있겠어요. 갖다가 너 영어 안 해도 돼 이렇게 윤혜 씨처럼 영어 사교육 안 시키겠느냐 이거죠. 이 격차를 없애야만이 임금의 격차를 없애야만이 교육의 격차도 없어지고 교육 문제도 해결됩니다. 우리 애들이 이 교육도 아닌 사육 시장에서 해방시킬 수 있는 거는 네. 입시도 뜯어 고치고 무슨 학원 강사 때려잡고 이것은 절대로 안 고쳐져요. 그 이후에 임금의 격차를 아까 그 행운 씨 미국에 계시지만은 미국이나 우리가 독일이나 이런 선진국에서 우리가 부러워하는 그 애들을 부러워하는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더라도 굳이 좋은 대학 안 가더라도 영어 못 하더라도 내가 좋아하는 일 열심히 하면은 그게 목수든 자동차 정비공이든 대학 나온 만큼 벌 수 있다. 중산층이 될 수 있다라는 확신을 그 사회가 줄 수 있으면은 그게 바로 선진국이고 애들이 행복해지는 거거든요. 그 지금 저도 너무 동의를 하고요. 그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근데 우리가 그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네. 그 영어 광풍이 거의 종교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정말 너무 한국 사람들이 한국에 있으면 생각하기 힘든 게 영어는 중요하다. 모든 걸 거기 몰빵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영어가 안 중요한 데도 많잖아요, 사실. 우리 뭐 예를 들어서 소방사 하는 네. 불을 끄는데 영어가 왜 필요합니까? 네. 영어 시험 보잖아요. 네. 그다음에 그 제가 뭐 그 대학교에서도 영어 강의를 꼭 들어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서울에 있는 모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졸업을 하려면 전공 과목에 5과목을 영어 강의를 들어야 됩니다. 근데 그 과목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뭐 정치학 이런 것뿐만 아니라 사학, 사회학 거의 모든 전공을 하는 대학생들이 영강을 들어야 돼요. 한국의 대학에서? 한국 대학교에서. 아 그래요? 행운 씨 그래요? 맞습니다. 이제 저희도 이제 같은 학과 분들이 네. 영어 교육을 이제 엄청 집중하고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 같이 연강도 든 경험도 있고 이제 실제로 제가 1학년이었을 때 연강만 한 2개에서 3개 정도였었던 것 같아요. 아니 그런데 사학 같은 걸 왜 영어로다가 가기를? 뭐 동양 철학도 영어로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와. 저는 이제 교수분들하고 얘기를 하면 정치학 하시는 분들하고 얘기를 하는데 어떤 분은 프랑스에서 전공을 하신 분이에요. 예. 그러니까 너무 괴로워하시는 거야. 나 영어로 강의를 프랑스로 영어를 공부를 했는데 영어로 강의를 해야 되는 거지. 그다음에 뭐 한국에서 박사를 훌륭하게 하신 분도 영어 강의를 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근데 뭐 행원 씨가 더 잘 알겠지만 과연 이 분들이 네. 전 그 말을 들으면서 이게 가능할까? 과연 그러게. 한국 학생들이 영어 강의로 정치학이든 뭐가 됐던 그 고급의 지식을 과연 습득을 할 수 있을까? 그다음에 영어로 겨우 공부를 한 그 교수님도 이거를 내용을 충실하게 강의를 해야 되는데 영어에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그것도 엄청 스트레스고 그분들의 그 영어 강의도 훌륭하지 않고 뭐 혜훈 씨도 보겠지만 영어 강의를 했을 때 이게 영어도 좀 이렇게 어설픈 영어도 굉장히 많잖아요. 저는 제 입장에서는 약간 말을 하는 지점이 조금
어색한 부분이 있을 수는 있지만 다른 학형들의 쓰기나 그런 걸 보면은 에세 같은 걸 보면은 실력이 엄청 뛰어나세요. 학생들이 네, 네, 학생들이- 영어 실력이 네, 네. 이 특히 이제 1학년이었을 때 저희가 이제 기말 과제로 네. 한 20페이지 정도의 에세이를 영어로 썼었거든요. 네. 근데 저 친구들이 저보다 에세이를 더 빨리 완성을 하고 그리고 그 영어의 수준이 약간 저보다도 뛰어났었고 교수님의 영어 실력도 이제 미국의 대학교를 다녔을 때 똑같은 수준이었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이제 말하는 것과 쓰는 것과 이제 굉장히 다르지만 네. 이제 필요하면 정말 필요하면은 영어의 실력은 쓰기로 나타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들 정도로 웃겼어요. 그 말하는 건 어떻습니까? 말하는 거는 이제 아무래도 이게 보니까 네. 약간 조금 어색할 수도 있지만 전달력은 확실해요. 전달력도 확실하고 그리고 이제 어떤 중요한 어떤 중점에 강의를 두고 있는지는 다 학습할 수가 있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약간 세부적인 내용들 그런 같은 내용을 조금 약간 지나칠 수도 있지만 강의의 목적 어떤 것을 바라보고 있는지 정확하게 전달되더라고요. 그럼 남 교수님은 어쨌든 그 영어 계급 사회라는 게 사실 저는 그 제목이 너무나 가슴에 와닿거든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영어 때문에 계급 사회가 갈라집니다. 그 애들의 인생이 어렸을 때부터 네. 필요 없는 영어를 갖다 우리가 너무 많이 그걸 배우고 있고 그거로다가 기준을 삼고 잣대로 삼는다는 거잖아요. 이거 그러면 영어 계급 사회가 그 부서지려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사실 네. 제 의견을 먼저 네. 제가 뭐 의견 좀 말해도 괜찮죠? 홍사원의 워낙 말이 또 많은 사람이니까 네. 저는 우리 사회에서 왜 이렇게 많은 영어가 필요 없는 데까지도 많은 영어를 잘하느냐 못하느냐로 그 사람을 갖다가 평가하고 채용하느냐. 당장 KBS만 그렇습니다. 기자 하는데 토익 점수가 꼭 필요하거든요. 기자 하는데 영어가 뭐 그렇게 필요하다고. 그거보다는 이 사람이 얼마나 사회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의식을 봐야 되는 거지. 영어 단어 하나 더 잘한다고 취재를 더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거는 번역사 갖다 쓰면 되는 거지. 네. 그런데 어쨌든 토익 몇 점 이상이어야 된다. 이러다 보니까는 좋은 대학 나와서 어쩌다 좋은 부모 만나서 좋은 학원 나와서 좋은 고등학교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좋은 대학 나온 애들이 좋은데 취직하고 KBS 기자로 들어오는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 영어 못한다 하더라도 이 사회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으면 그런 애들이 이 사회에 기자고 하고 언론인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제 개똥처럼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는 KBS 사장님이 영어 시험부터 없애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었거든. 남 교수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도 전적으로 100% 동의하고요. 네. 외국어가 굳이 필요하다. 뭐 그러면 현실적으로 뭐 당장에 뭐 제가 아까 그 말씀드린 것처럼 양극화를 문제를 해소를 하고 뭐 그런 길이 너무 멀다. 그건 당장 힘들다 그러면 저는 제 생각에는 일단은 그 외국어 시험을 볼 때요. 영어는 그냥 한 외국어의 하나로 네.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고등학생이 영어 시험을 봐도 되고 뭐 독일어 시험을 봐도 되고 수화를 시험을 봐도 되고 뭐 한문을 시험을 봐도 되고 뭐 굳이 우리는 그래도 필요하다 하면 그런 것도 하나의 현실적인 방법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거는 좀 현실적이지 않은 것 같은데 좀 빨리 그 영어에 대한 환상을 빨리 주술을 깨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영어를 잘한다고 해서 모든 것을 잘할 것 같은 어떤 그런 한국의 사회가 갖고 있는 편견. 그다음에 영어를 잘하면 좀 또 멋있어 보인다는 우리의 그 편견. 심지어 요즘에 제가 미국에서 방송을 이렇게 듣거나 보거나 있으면 요즘에
방송에서 갑자기 그 커피라 하지 못하는 분위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면요. 커피도 커피라고 막 하면서 노래에서도 그렇게 나오고. 옛날 아린지 하듯이. 뭐 그러니까 발음 같은 거. 발음까지 안 들어서 이게 뭐지? 그러니까 왜 그거를 어. 그래서 그 어떤 한 사람이 커피라고 말하기 시작하면 왠지 나는 커피라고 말하면 안될 괜히 것 같고. 뭐 어색한 것 같고 좀 내가 구닥다리인가라고 괜히 굴려야 될 것 같고 굴리다 보면 이상한 데서 굴리고 막 계속 이렇게 되겠는데 그런 편견도 우리는 좀 빨리 없애야 되지 않는가? 우리가 뭐 한국민이 뭐 잘났 뭐 뛰어나다 뭐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냥 다른데 사실은 미국도 그냥 다른 나라 중에 하나이고 예. 수많은 나라 중에 하나이고 사실 영어도 미국식 영어도 있고 영국식 영어도 있고 호주식 영어도 있는데 우리는 전부 다 미국식 영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맨 처음에 드린 것처럼 결국에는 이게 영어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미국에 대한 짝사랑의 문제이기도 하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방면에서 그거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 다른 나라가 진짜 궁금한데 다른 나라의 공교육에서는 이렇게 영어를 필수적으로 집중해서 가르치는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까? 뭐 일본이나 뭐 가까운 뭐 중국이나 어떻습니까? 궁금해요. 다른 나라들은 중고등학교 때, 초등학교 때. 제가 알기로는 이제 아프리카 국가들에서 네. 영어를 굉장히 중시합니다. 아프리카 국가들이요? 네, 이제 아. 학교에서 영어를만 쓰고 있는 상태이고요. 네. 남미 같은 경우에도 이제 수능과 같은 개념에서 이제 일부의 시험은 필수적으로 영어를 들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근데 반면으로 이상한 게 미국에서는 이 그 SAT 수능과 같은 SAT를 칠 때는 다른 국어의 부분이 없어요. 제2외국어에 네. 대한 부분이 없고. 네, 그거를 신청을 해야 받게 되고 이제 그거는 되게 아쉬운 점은 이제 와서 이제 다른 언어를 배우고 싶어 하는 학생이 더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 그것을 이제 아예 시험을 보지 못하게 하고 그런 것이 이제 미국에서 지금 문제가 조금 되고 있거든요. 근데 약간 다른 국가들에 보면은 약간 이 다른 언어를 배워야 한다는 교육이 되게 유리해요. 왜냐하면 미국의 같은 입장에서는 대부분 학생들은 집에서 언어를 배우지 못했다면은 그냥 영어만 해요. 그 경제적으로 그거는 조금 더 좋을 수도 있지만은 저희의 입장에서는 약간 왜 다 그래도 다른 언어를 접수할 때 있다면은 더 유리하지 않을까. 그리고 기회가 많고. 예, 이제 한국에서 어떤 사람이 이제 미국으로 이민을 하면은 이제 영어도 할 수 있다는 점과 한국어를 할 수 있다는 점이 훨씬 더 유리해요. 그렇죠. 그리고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조금 반대다라는 생각을 많이 드는 것 같아요. 네. 나는 행운 씨 네. 영어 헷갈리죠. 할 줄 아는지 내가 궁금해요? 매우 의심스럽네. 근데 제가 그 뭐 교육을 연구하는 학자가 아니어서 제가 딱히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제 생각에는 아프리카 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나라가 있겠습니다만은 영어를 하는 나라는 제가 알기로는 그 영국의 식민지였던 나라에서 많이 하고요. 네. 그다음에 영어가 필요한 나라, 뭐 엘리트들이 쓴 나라가 예를 들어 인도 같은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각각 그 지방에서 다른 말을 쓰기 때문에 그렇죠. 그 나라 안에서 공통어. 그 공통어가 필요할 게 때문에 영어를 굳이 쓰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그런 거를 제외하고 나서는 이렇게 한국처럼 이렇게까지 하는 나라는 저는 그렇게 많지 않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도 물론 영어 교육을 합니다마는 학교에서 한국처럼 이렇게 사교육을 많이 하지는 않거든요. 그다음에 왜 그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뭐 교육 자체가 글쎄요. 제가 일본 교육을 제가 전공한 사람이 아니어서 말씀드리기는 조심스럽습니다만은 일본에서는 학자가 공부를 굳이 영어를 안 해도 돼요. 왜냐하면 외국에서 논문이 나오고 책이 나오면 다 일본어로 누군가가 번역을 해놓으면 그걸 보고 공부를 하면 되니까요. 그러니까는 근데 한국에서는 그게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영어로 내가 강의를 해야 되고 영어로 내가 논문을 써야지 내가 그 점수가 올라가고 그래야지 내가 그 직급이 올라가고 그런 구조를 만들어 놓은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교수들이 연구를 해야 될 시간에 조금이라도 더 딴 것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뭐 그게 뭐 좀 뭐랄까요, 좀 굳이 좀
비약을 하자면 그런 면이 일본에서는 노벨상이 학자들이 노벨상을 많이 받지만 한국에서는 못 받는 경우도 그런 어떤 사회적 분위기 우리가 강조하는 것이 영어가 너무 많이 가 있는 것 그런 것이랑 무관하지 않으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물론 그러니까 영어에 대한 과도한 교육이 우리가 좀 과도한 거는 분명합니다. 그건 있지만은 아까 일본도 얘기하셨지만 일본의 그 경제학자들 중에서도 그런 얘기들 하거든요. 분석을 내놓거든요. 한국의 국가 경쟁력이 이렇게 일본을 지금 아주 추월까지는 아니지만은 턱밑까지 쫓아오고 이럴 수 있었던 거는 그만큼 일본이 뒤처 발전을 못했다는 얘기인데 발전을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한국의 그 영어 능력 때문이다라고 분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그러니까 영어라는 게 어쨌든 그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비영어권 국가에서 영어도 어쨌든 그 하나의 요소가 되는 건 분명하잖아요. 이 부분은 그런 면에서는 일견 좀 필요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긴 들거든요. 근데 저는 이 영어 교육의 질이 저는 문제가 아주 크다고 생각합니다.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 우린 필수 과목으로 너무나 많은 영어의 교육에 시간을 들이는데 이 교육의 질이 과연 내가 외국인을 만났을 때 이 외국인과 사회성 그리고 문화를 습득하고 내가 이 사람과 같이 동업을 할 수 있고 더 나아갈 수 있느냐 아니면 완전 문법에 빠져가지고 내가 이걸 틀리고 맞고 정답에 끼워 맞추고 입시 위주의 말도 안 되는 에세이를 막 번역해야 되고 이거는 쓸데도 없는데 과연 이 내용이 질이 바뀐다면은 내용의 질이 정말 활용적이고 실용적이라면은 저는 우리나라 국민들은 진짜 영어를 빨리 습득해가지고 더 글로벌하게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너무 시험 위주의 쓸데없는 너무 어려운 쪽으로 가 있다 보니까 오히려 시간과 돈에 비해서 이게 아웃풋이 많이 없는 것 같다라는 아쉬움이 들어요. 왜 그렇게 갈까? 그런데 저도 그러니까 그 부분은 동의하거든요. 영어 그 아까 광고에서 나왔듯이 10몇 년 학교에서 해봤자 안 떨어지거든요. 입이. 네. 그 입이 떨어지는 영어를 가리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왜 안 될까? 이게 시험을 보기 그건 위한 행운 씨가 잘할 것 같아. 행운 씨가 어쨌든 한국에서 지금 1년간 영어 했고 교육에. 그랬잖아요. 한국 영어 교육의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왜 입이 안 떨어질까 이게? 제 생각에는 네. 이런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만 그 대부분 영어를 하시는 사람들은 토익 질문을 풀지를 못해요. 대부분 다 틀려요. 미국 사람들은 네. 오히려 수능을 영어 부분을 보면은 네. 대부분 거의 50%밖에 못 이깁니다. 왜냐하면은 약간 그 영어가 이제 생활 영어보다는 네. 약간 그 시험의 형태에 딱 맞는 그런 시험의 형태를 알맞은 영어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생활에서 습득할 수 있는 영어를 오히려 이제 대화나 이제 드라마 뭐 약간 그 비공식적인 데에서는 습득할 수는 있지 이제 학원에서 가르치는 영어는 고급적인 면도 있지만 약간 수능에 딱 맞게끔 아니면 토익 아니면 어떤 언어가 관련된 시험을 그 이제 합격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영어 교육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진짜 많죠.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제가 과외를 했을 때는 이제 뭐 문제 풀기 같은 것에 이제 뭐 어쨌든 시험을 봐야 되니까 그거를 했지만 약간 대화하는 방식에 또 조금 집중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왜냐면 실제로 이제 뭐 유학을 가거나 아니면 실제로 이제 길거리에서 영어를 하시는 분을 만나게 되면은 그렇게 하면은 이제 어떤 대화를 했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조금 더 대화나 아니면 뭐 같이 영화를 본다거나 이런 식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도 이런 뭐 대화나 영어를 보는 그런 식은 약간 초기 교육에 정말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애들은 약간 문제 풀기나 뭐 읽는 그런 방식보다는 듣는 것에 조금 더 익숙하기 때문에 습득이 또 빨라요. 그래서 그런 식의 교육이 조금 더 집중되면 네, 필요하죠. 네. 네. 그런 약간 사회에 나가서도 쓸수 영어를 있죠. 유창하게 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좀 저도 이거 동의하는 게 어떤 면에서 동의를 하냐면 이게 듣는 게 중요하다는 것은요. 랑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영어가 필요하다. 저도 동의를 해요. 그러니까 영어 당연히 필요한 사람은 영어를 해야죠. 그다음에 그런 사람 필요한 사람이
영어를 공부하고 싶을 때 공부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준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에서는. 그런데 모든 사람이 할 필요도 없고 네. 그다음에 두 번째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 그거를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영어가 힘들다라는 거를 사람들이 좀 까먹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어를 그 학원이나 광고를 보면 야 좀만 야 이거 우리 학원 와가. 야 너도 너도 할 수 있어. 다들 할 수 있어. 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뭐 너도 할 수 있어. 네. 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왜 아니 다 이제 공부를 해보셨으면 알지만 네. 문법 체계도 달라 쓰는 것도 달라 프랑스 사람이 영어를 배우는 게 아니잖아요. 그다음에 뭐 어순도 달라 모든 게 너무 다른데 예. 그게 얼마나 힘든 겁니까? 네.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는 영어를 언어로만 가르치기 때문에 사람들이 영어를 또 못 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 언어라는 것은 그 문화를 대표를 하는 것이고 그쵸. 그 상대방의 문화, 상대방의 어떤 사고 방식을 반영을 하는 것인데 우리는 한국식의 사고를 하고 한국식의 감정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우리의 언어인데 그거를 영어를 그냥 그거 다 다 빼놓고 문명은 빼놓고 영어만 가지고 와서 외우려고 그러니까 월요일 날 영어가 힘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엄청 힘들어. 예. 그러니까 사실은 그 영어가 나오려면 예. 지금 들어야 된다는 것은 제 생각에는 듣기만이 아니라 어떠한 사람이 어떤 사물을 인식하고 어떤 문명을 인식할 때 그게 영어로 돼야지 영어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제 딸이 한국에서 태어나서 미국을 갔는데 맨 처음에 제가 얘가 영어를 잘하네라고 느낀 순간이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네. 스쿨 버스를 타려고 이제 제가 데리고 나갔어요. 근데 오면서 딱 나가면서 딸이 하는 말이 it's freezing 딱 그러는 거예요. 추워. 딱 그 말 하는 순간 얘는 이제 머릿속에서 그치 바로 나오는구나. 아빠 오늘 춥네요. 라고 그게 아니라 it's freezing이라고 걔 머릿속에 들어있는 게 나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순간에 제가 얘가 이제 영어가 걱정 안 해도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거꾸로 한국에서 강의를 할 일이 있었는데 한국에서 맨 처음에 강의를 할 때 제가 되게 고생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정치학에 제가 공부를 오랫동안 한 게 영어로 이게 쌓여 있으니까 그걸 저는 한국말로? 거꾸로 한국말로 해석을 해서 얘기를 해줘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준비를 할 때 내가 이렇게 힘든 거구나라는 걸 알면서 거꾸로 더 알았죠. 내가 영어가 그렇게 고생을 했던 이유가 이런 거였구나라는 걸 또 한 번 인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학생들한테 맨 처음에 첫날 얘기를 했어요. 야 여러분, 내가 강의를 하면서 말도 버벅거릴 테고 가끔 영어가 튀어나올 수도 있는데 그게 내가 영어를 잘해서도 아니고 너희들한테 학생 여러분한테 뭐 자랑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단지 내 머릿속에 있는 지식이 영어로 쌓였기 때문에 그게 툭툭 나올 것이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라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내용을 알고 필요한 사람들이 영어로 공부를 해서 영어를 하게 되는 것이 자연스럽고 그리고 그런 것은 당연히 필요한 것이고요. 네. 그런데 그런 국가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한국의 교육하고 너무 거리가 멀다. 그렇죠. 뭐 제가 오늘 그 얘기하면서도 그렇다고 해도 이 방송 듣는다고 해도 우리나라의 영어 교육의 문제점은 사라지지 않을 거다라고 저는 압니다. 네. 이게 바뀌려면은 영어 교육을 바꾸려는 게 아니고 사회 구조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임금제도 그리고 양극화, 격차 이 부분이 해결되면은 당연히 자연스럽게 이 부분도 해결되는 문제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하여튼 오늘 그래서 뭐 행우 씨 영어 실력은 다음에 한번 들어보는 걸로 하고 매우 의심스럽지만은 한국말 너무 잘하시네요. 그런데 정말 오늘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남태현 미 솔즈베리대 교수 그리고 한행훈 씨, 오윤혜 씨 세 분이었고요. 홍사원의 경제쇼 플러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